오늘은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소요된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 니냐, 빈타 등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넘어 동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콜럼버스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1492년 10월 12일 새벽 육지를 발견하고 이 섬을 산 살바도르라고 명명하는 한편 스페인 왕의 영토임을 선언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최대 공로자로는 흔히 스페인의 가톨릭 국왕, 즉 카스티아 왕께 이사벨 1세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 국왕이 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실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기까지 오랜 시간 배후에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해준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실을 대신해 콜럼버스의 항해 비용을 선뜻 내놓음으로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별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그저 공연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위한 항해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댄 것일까요? 신대륙 발견에 숨겨진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보합니다. 콜럼버스는 1486년 1월 20일 마드리드 근처의 알칼라데 헤나레스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국왕을 만나 자신의 거창한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알칼라데 헤나레스는 훗날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유서 깊은 대학 도시입니다. 레 콩키스타, 즉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국토회복운동에 매진하면서 자칭 타칭 가톨릭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중 어느 한 대목에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의 군주들이 수차례 로마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동서교역로가 끊기게 되어 선교사 파견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콜럼버스는 현재로서는 인도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의 동쪽 교역로를 포기하고 서쪽 항로를 새롭게 개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사벨 여왕은 즉시 지도 제작위원회를 소집해서 콜럼버스의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과 항해 경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1486년부터 1487년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열망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이사벨 국왕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여왕은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미룬 채 1488년까지 콜럼버스의 카스티아 왕국 체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급한 국가적 현안을 앞두고 불가 의견을 그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은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게 될 남부 그라나다 함락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성공 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엄청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콜럼버스의 계획을 선뜻 승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국왕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지만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포르투갈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콜럼버스는 당시 이사벨 여왕이 통치하는 카스티아 왕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중부 지역에 위치한 메디나 셀리를 다스리던 공작에게도 재정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이사벨 여왕은 신항로 개척 사업은 왕실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귀족들의 개입 가능성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저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콜럼버스는 결국 중부 카스티아를 떠나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라나다의 라비다 수도원에 머물면서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1492년 1월 2일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그라나다가 마침내 함락되고 가톨릭 국왕은 이베리아 반도를 온전히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수년간 벌어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 즉 레콘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국왕들로서도 잠시 전장을 벗어나 한숨을 돌리면서 통일 국가의 미래 비전을 구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는 콜럼버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머물고 있던 수도원의 후안 페레스 신부는 이사벨 여왕의 자문관이었습니다. 그는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여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콜럼버스를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왕은 이를 수락했고 콜럼버스는 1492년 4월 다시 한번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492년 4월 17일 그라나다의 작은 마을 산타페 델라베가의 아라곤 국왕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 1세를 비롯 콜럼버스의 계획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가톨릭 국왕의 종교적 열망에 착안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넘어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는 데 성공할 경우 새로운 땅에서 이교도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이용해서 장차 예루살렘 해방을 위한 십자군 운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의 구상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페 모임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이들의 지원은 가톨릭 국왕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은 종교인, 기업가, 왕실 측근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마침내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486년부터 1492년까지 수년간에 걸친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 계획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페르난도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 아라곤 왕국에서 왕실의 회계 출납을 총책임지고 있던 루이스 데 산타넬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국왕에게 자신의 왕실의 자금을 빌려주겠다면서 콜럼버스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1492년 4월 17일 국왕과 콜럼버스는 향후 인류의 역사의 변곡점을 찍게 되는 산타페 협약 카피투라시오네스 데 산타페에 서명했습니다. 한때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보였던 콜럼버스의 대항해 계획은 한순간에 스페인의 국가적 추진과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서문과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산타페 협약의 내용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왕실은 콜럼버스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상 액면 그대로 거의 수용했습니다. 간단히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을 대양의 제독으로 그리고 새로 발견하는 땅의 부왕 겸 총독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왕이나 총독은 국왕을 대신해서 전권을 가지고 왕의 영지를 다스리는 직위였고, 제독 역시 오래전부터 엄청난 권위와 특권이 부여된 직위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살아있는 기간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귀족 직위가 세습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세습귀족의 신분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땅에서 생산하는 모든 부의 10%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특히 신대륙에서 발견되는 금, 은, 진주, 귀금속 등 막대한 보물을 염두에 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산타페 협약을 통해 사실상 스페인의 최고위급 세습 귀족과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톨릭 국왕은 이를 액면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콜럼버스 개인에게 엄청난 지위와 특권,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산타페 협약은 역사적으로는 신대륙 발견의 마그나 카르타, 신대륙 탄생의 초안으로 불릴 정도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 신대륙 발견을 위한 첫 번째 항해가 가능하도록 자금을 지원한 인물 루이스 데 산타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데 산타넬은 기독교도로 개종한 부유한 유대인의 자손으로
1435년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할아버지는 아라곤 왕국의 알폰소 5세와 후안 2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에 힘입어 왕실로부터 발렌시아의 마타 염전 운영권을 인수받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 역시 소금을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아라곤 왕국의 왕실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데 산타넬 역시 46살이 되던 1481년 아라곤 왕국 왕실의 회계 출납을 모두 관할하는 고위직에 올랐으며, 1486년 콜럼버스를 처음으로 만나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에게 향료가 나는 곳을 찾아 대양 항해에 나서겠다면서 항해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아프리카를 남쪽으로 돌아 인도에 도착한 포르투갈의 긴 루트와 달리 대서양을 서쪽으로 건너는 짧은 루트를 택하면 포르투갈의 방해를 받지 않고 훨씬 짧은 시간에 향료의 생산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데 산타넬은 콜럼버스의 계획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492년 4월 콜럼버스는 산타페에서 가톨릭 국왕과 주요 인사를 앞에 두고 자신의 항해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당시 페르난드 국왕의 왕실 회계 출납관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루이스 데 산타넬은 페르난드 국왕에게 항해에 필요한 200만 마라베디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자신이 맡아 왕실에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거금을 융통할 여유가 없었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은 루이스 데 산타넬의 제안으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가운데, 루이스는 다소 지나치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서 마침내 산타페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데 산타넬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위해 왕실에 114만 마라베디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한편, 우선 당장 몇 개월 후면 떠나야 될 1차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선 구입하도록 자신의 주머니에서 14만 마라베디를 내놓았습니다. 1마라베디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당시와 현재를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는 1마라베디가 현재 화폐로 환산할 경우 16유로, 즉 우리 돈 22,000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콜럼버스의 1차 항해를 위한 총 소요 예산 200만 마라베디는 현지 화폐로 약 3,200만 유로, 한화 약 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에서 루이스 데 산타넬이 114만 마라베디, 즉 1,824만 유로, 우리 돈 253억 원을 융통해준 셈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콜럼버스의 항해에 소요된 금액이 현재 시세로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유로, 즉 한화 2,100억 원에서 3,50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세 척의 선박에 100여 명 내외의 선원을 태우고 왕복 7개월간 미지의 세계를 다녀오는데 적어도 수백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국왕은 콜럼버스의 항해가 성공한 바로 다음 해인 1493년 루이스 데 산타넬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고, 페르난도 국왕은 각별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를 왕실 자문관으로 추가 임명하는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나가던 루이스 데 산타넬은 1497년 그를 시기한 인물에 의해 종교재판소에 사입이 기독교도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어머니와 여러 친척들 역시 사입이 기독교인이라는 혐의로 종교재판소에 기소된 적도 있어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루이스 데 산타넬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던 페르난도 국왕은 이사벨 여왕과 함께 종교재판에 개입해 재판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두 번 다시 루이스 데 산타넬과 그의 후손들이 종교재판소에 비소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1497년 5월 30일 왕령으로 루이스 데 산타넬 가문은 순수한 기독교도 혈통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루이스 데 산타넬과 그의 가문에 이보다 더 큰 보답은 없었습니다.
콜럼버스 역시 자신의 신대륙 항해를 가능하게 해준 루이스 데 산타넬에게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첫 번째 항해가 성공을 거두자 가톨릭 국왕보다도 먼저 루이스 데 산타넬에게 항해 성공 사실을 편지로 알리며 고마움을 표시했을 정도였습니다. 발렌시아의 유대인 개종자 루이스 데 산타넬은 콜럼버스의 원대한 비전과 스페인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뜻 지원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498년 65세의 나이로 스페인 중부 아빌라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유해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고향 발렌시아로 옮겨졌습니다.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고 역사는 화려한 주연들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신대륙 발견을 두고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 페르난도 국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이름 모를 혹은 이름이 잊혀진 수많은 조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산타페 협약 이후 왜 스페인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팔로스가 국왕의 명령으로 콜럼버스에게 2척의 배를 제공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방인 콜럼버스는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 함께 여행을 떠날 선원을 구할 수 있었는지 역사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